안녕하세요. 데이나 선생님입니다. 우리 벌써 1학기의 마지막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4단원 본문까지 여러분들 잘 학습을 하시고 기말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단어 정리 먼저 하고 본문 해석 들어가 볼게요. upset 하면은 우리가 기분을 나타낼 때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화가 난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nightmare 하면은 우리가 밤에 꾸는 꿈, 악몽을 특히 얘기할 때 nightmare이라고 얘기를 하고 let out 하면은 무엇을 내뱉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igh 하면은 한숨 이라는 뜻이고 relief 하면은 안도.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safe and sound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하나의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fe는 안전한 이란 뜻이고 sound는 단독으로 쓸 때 good, fine 같은 괜찮은 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거 safe and sound를 합쳐서 하나의 부사구로 사용을 해서 무사히 또는 안전하게 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just around the corner 하면은 뭔가 코너 주위에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도 그냥 통째로 외워서 근처에, 가까이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체크하고 이제 본문 해석 끊어읽기 단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you may feel upset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but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때때로 당신은요, may feel upset. 기분이 나쁜 걸 느낄 거예요. 뭐 할 때? When you wake up suddenly. 당신이 갑자기 깨어났을 때요. 어디에서? 악몽에서요. 자, 악몽을 꾸고서 당신이 갑자기 깨어났을 때 뭔가 기분이 나쁜 걸 아마 느낄 거예요. 하지만 but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당신은 그러고 난 이후에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항상 내뱉을 것입니다.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자, no matter how, 얼마든지 간에 아니면 뭐뭐와는 상관없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의미는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간에 그쵸? 얼마나 그 꿈이 scary, 무서웠든지 간에 at least 적어도 you've been wake up safe and sound. 너는 안전하게 무사히 일어났을 거예요. in your own home. 당신의 집에서. 그쵸? 우리는 보통 집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내가 악몽을 꾸고 뭔가 기분 나쁘게 일어나더라도 순간 내가 다시 내 집에 안전하게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간에 곧 나는 안전함을 느끼면서 일어날 거예요. You can go back to sleep. 아마 다시 자러 갈 겁니다. Because you know, 당신은 알기 때문이에요. Your loved ones are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ir own beds. 그쵸? 당신의 근처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쵸?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근처에 그들의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비록 내 방에서 악몽을 꾸고 갑자기 깨어났더라도 이 집 안에, 그쵸, 내 가까이에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그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다시 잠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동사 되겠고요. 여기 because 이후에는 know가 또 동사가 되겠죠.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여기까지요. 당신의 집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이냐면 that protects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어떤 모든 것들로부터 protect, 보호해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집이라는 것은요. 다음 단어 먼저 살펴보고 해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oft 하면은 부드러운이란 뜻이죠. comfortable 하면은 편안한 이란 뜻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eak 하면은 원래 요렇게 동사로 뭐뭐가 새다, 물이 새다 얘기할 때 어떤 액체가 새어나갈 때 leak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의 수거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take for granted 하면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수거 뜻입니다. take for granted 하면은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 여기다 라는 뜻이고요. volunteer 하면은 봉사 하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크게 우리가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 take part in 하면은 어디에 참여하다 라는 수거로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고 요거랑 동의어로는 participate 라는 동사가 있겠죠? 어디에 참여하다. 여기까지 단어 정리하고 해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요. This is not a reality that everyone shares. 그렇죠? 자, 이것은요. 리얼리티는 아니래요. 우리가 리얼리티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뭔가 실화. 그렇죠? 현실.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장에서는 뭔가 자연스럽게 좀 의역을 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 현실 상황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의역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share, 공유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비록 악몽을 꾸고 기분이 나쁜 채로 깨어났지만 이 집 안에, 나의 근처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또 같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걸 알 이후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잠자리에 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this, 앞에 나오는 이 상황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쉐어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on't wake up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don't wake up, 일어나지 않아요.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Instead, 그 대신에 they open their eyes, 눈을 뜨게 됩니다. to see a dirt floor or a leaking roof. 그죠? 얘네들이 눈을 떴을 때 see a dirt floor, 뭔가 더러운 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a leaking roof, 빗물이 새는 지붕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기도 한다는 거죠.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내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이 상황이 또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떴을 때 더러운 흙바닥과 그리고 물이 새는 지붕을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나는 긴 시간 동안 깨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that 이하를 깨달지 못했어요.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could be someone else's biggest dream. 그쵸?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꿈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걸 나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장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something, 그것.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가장 큰 꿈이었을 수 있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은 우리 문장에서 뭐라고 찾아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거, 나는 당연하게 여겼던 거는 waking up, 일어나는 거였어요. in a
soft, 부드럽고 and comfortable, bed. 그쵸?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이거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큰 꿈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나는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잘 필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I learned about a program.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needed volunteers to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어떤 다른 여러 곳에 세상의 다른 곳에 봉사를 하러 갈 필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예요. To help build houses for the poor. 자, 더 다음에 형용사 단어를 쓰면은 이때는 poor people 복수 형태의 명사로 의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그쵸? 집을 짓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는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난 이후에, 소개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I was really touched. touch 하면은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고 이때는 수동태로 내가 정말로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By the mission. 그 미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So I decided.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To take part in the next volunteer trip. 다음 봉사활동 여정에 있어서 내가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헤비타트라는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 학생도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이나 아니면 학교 등의 건물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단어 먼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had, doubt. 이때 B는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아요. doubt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have, doubt 하면은 의심하다. 또는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의구심을 가지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의문이 든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밑에 옆에 가서 construction 하면은 건축.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을 우리는 co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을 것 같고요. hut, 요 단어 한번 볼까요? hut 하면은 오두막 같은 작은 집을 건축을 얘기할 때 hut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피자 브랜드 중에서 피자 헛 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피자를 만드는 뭐 작은 오두막 이런 느낌으로 이 브랜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 단어 우리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house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때는 지금 to 다음에 동사 단어로 써서 우리가 house라는 거를 동사 단어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무엇이 어디에 살다 라는 뜻으로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d my doubts. 자, 나는요, 뭔가 의심스러운 게 들었던 거예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Though, 하지만.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나는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건축에 대해서,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고, we'd only be there for 2 weeks.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게 우리가 이 미션을 하러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게 only be there
2 weeks, 2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게 2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의문이 드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의 삶들을 change, 바꿀 수 있을까? Could it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그쵸?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진짜 바꿀 수 있을까요? As the presentation had suggest, 뭐뭐와 같이. 그쵸? 이 presentation에서 제안을 한 것처럼, 이 presentation에서 제시를 한 것처럼 우리가 2주 동안 머물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게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I was going to find out soon enough. 나는 was going to find out.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렇죠? 나는 곧 머지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The volunteers and I, 거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나는요, got to meet the family,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That would be moving into home,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그쵸? 곧 이사를 들어갈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We were going to build, 우리가 짓게 될, 그쵸? 우리가 지어주게 될 그 집에 이사갈 가족들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The day after we arrived in Kharjet, India. 우리가 인도의 카르제트에 도착한 그 다음 날. 이해되나요? 자, 우리가 인도에 자원봉사를 하러 떠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집에 이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족들을 사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This family of five. 이 가족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5명의 가족은요, was living in a one-room hut. 우리가 우리나라에 생각할 때 원룸방 있죠. 그 방 하나만 있는 그 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 단칸방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5명의 가족이. It was quite clear that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그렇죠? 자, 이때는 clear 하면은 깨끗한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는 명백한 또는 분명한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꽤나 명백했어요. 분명했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이요. 이 공간은 이 앞에서 5명의 가족이 살았던 원룸 hut은요, was not big enough.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크지가 않은 거예요.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이 5명의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이 5명의 사람들을 살기에, 그쵸? 충분히 크지 않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네, 4단원 전반부의 마지막 슬라이드 단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jar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뭔가 물 항아리 같은 걸 얘기할 때 jar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가 왜 여기에서 나왔는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hardly 하면은 여러분들 착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을 텐데 hard라는 말이 어려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사 형태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hardly는 단어 단독으로 외워두셔야 되죠.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거의 또는 전혀 뭐뭐 하지 않다 라는 부정의 의미를 더해줄 때 이 hardly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lie down 하면은 어디에 몸을 눕다. 내 몸 한 몸 눕힐 공간 이런 거 얘기할 때 lie dow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temperature 하면은 아실 거예요. 온도 얘기할 때 temperature이라는 단어를 쓰고 brick 벽돌 그리고 요거는 concrete 우리 재료 있죠. concrete 다 아실 거고요. dug 하면은 땅을 파다 라는 동사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ke apart 이 apart라는 단어가 뭔가 분리의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take apart 하면은 멀리 떼어놓다
라는 수거를 외워두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In addition to that, in addition to 하면은 뭐뭐와 더불어, 덧붙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더불어서, 그쵸. 앞에서 이 5명의 식구가 같이 충분히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크지 않은 방의 크기였다는 게 명백하다라는 그것과 더불어서요. There were jars everywhere. 모든 곳에, 이 집의 모든 곳에 항아리가 있었대요. To catch all the rainwater dropping from the roof. 그쵸? 이 항아리가 왜 있어요? rainwater, 떨어지는 모든 물방울을 catch, 얻기 위해서요. 어디에서부터 떨어지는 물방울이냐면 지붕에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받치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항아리도 있었대요. With all these jars on the floor, 바닥에 있는 이 항아리들 때문에 there were hardly any space to sit, let alone lie down. 그쵸? 자, hardly any space to sit, let alone lie down. 내가 앉아있을 공간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나의 몸을 눕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방 크기도 작은데 거기에 빗물이 새니까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 항아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앉을 만한 자리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눕기에도 전혀 공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It was shocking to see how they were living. 그쵸?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내가 보니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만나고 나서 after meeting them, I felt, 저는 느꼈습니다. even more, 심지어 더 determined to build them a beautiful home. 그쵸? 그들에게 재밌는 일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줘야겠다라고 더욱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죠. There were clear skies and temperatures of 30 Celsius that first week. 그쵸? 이제 내가 그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그 주위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There were clear skies. 하늘은 맑았고 온도는 30도를 웃도는 날이었대요. 그 첫 번째 위크가, 첫 주가. Under the burning sun. 타오르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we carried bricks. 벽돌도 옮겼고요. We mixed concrete. 그쵸? 콘크리트도 섞었고, 그리고 dug holes for pipes. 파이프를 받기 위한 구멍도 같이 팠습니다. We had to slowly take apart the family's hut. 우리는 천천히 떼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원래 살고 있던 오두막 집을 천천히 분리를 시켰어야 했어요. To get more bricks and the other materials for the new house.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을 분해를 해서 거기에 원래 쓰여 있던 벽돌이나 다른 재료들을 모아서 얻어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막 부수는 건 아니었고요. 천천히 분해를 하면서 많은 벽돌들과 material, 재료들을 얻어서 새로운 집을 지은 그런 과정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전반부 해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쁘고 멋진 거 보면서 잠시 한숨 돌리시고 눈호강 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4단원 후반부 해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